완벽한 낙법을 성공시킨 소연에게 김중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줬냐? 하사 주제에 어디서 흉내냈냐? 교육장에 정적이 흘렀고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정자세로 섰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어머니의 낡은 군화를 조용히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우기 전부터 박소연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3살 하사 계급장을 단 지 벌써 8개월째였죠.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소연의 말투는 여전히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군대에서만큼은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하려 애썼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아직 잠에 취해 있을 때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항상 진지한 표정. 어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습관이 얼굴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소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소연은 스스로를 돌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했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자 막사 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소연은 침대를 정리하며 후임들을 살펴봤습니다. 갓 입대한 이등병들은 아직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허둥댔죠. 소연은 다가가서 조용히 도움을 줬습니다. 침대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서리를 직각으로 맞춰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후임들은 소연을 따라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소연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후임들은 자연스럽게 소연을 따랐습니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자 소연은 정자세로 섰습니다. 훈련복은 언제나 단정했고 군화는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죠. 분대장이 호명할 때마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 선임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소연은 후임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등병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안동이야.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어머니 한 분뿐이야.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를 느낀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줬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소연은 후임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는데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가 주요 종목이었죠. 소연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팔의 힘보다 코어 근육이 중요해. 허리가 처지면 안 돼. 소연의 시범은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쉬지 않고 50개를 연속으로 해냈죠. 후임들은 감탄하며 따라했습니다. 소연은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격려했습니다. 김민수, 호흡을 맞춰.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어. 이등병 박지훈, 무릎을 바닥에 대지 마. 힘들어도 버텨봐. 소연의 지도는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후임들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소연은 옆에서 함께 운동했죠. 땀이 흘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급식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후임들은 소연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사님은 왜 군대에 오게 되셨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야.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건 당연해. 그래도 해낼 수 있어. 소연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임들은 소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소연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전술 훈련에서 소연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엎드려 기어가기, 장애물 넘기, 그리고 낙법까지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죠. 분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소연 하사, 동작이 아주 좋네. 어디서 배웠나?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몸을 단련해온 결과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에 소연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 낡은 군화 한 켤레가 있었죠. 그 군화는 소연이 입대할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군화를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죽이지만 여전히 윤이 났죠. 군화혀 부분을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정수 투스타 저녁이라는 글씨였죠. 소연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군화의 주인은 바로 소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투스타, 즉 이성 장군으로 전역한 분이었죠. 하지만 소연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이 군대에 가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힘든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소연은 고집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연은 군화를 다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연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삶, 그것이 소연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후임에게 격려의 말을 건넨 후 소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소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소연 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말이죠.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 부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대대에 신임 교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김중이라는 이름의 35살 장교였습니다. 서울 출신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라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후임들과 함께 아침 훈련을 마치고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술 시범 교육이 있는 날이었죠. 소연은 후임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며 걸었습니다. 오늘은 낙법 훈련이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 해. 교육장에 도착하자 낯선 얼굴의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바로 김중이었습니다. 김중이는 집합을 명령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 부임한 김중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전투 기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중이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투에서 권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났고 특히 여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못마땅해 보였죠. 전투 기술은 남자들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여자들은 체력이 안 되면 빠지는 게 낫지. 김중희의 말에 여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연도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훈련이 시작되자 김중희는 낙법의 기본 동작을 설명했습니다. 구르기의 각도와 착지 방법, 그리고 안전사항들을 차례대로 알려줬죠. 설명이 끝나자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시범을 보여라. 여군부터 해봐라. 김중희의 지시에 따라 여군들이 차례대로 낙법을 시연했습니다. 대부분 무난하게 해냈지만 김중희는 계속 흠을 잡았습니다. 각도가 틀렸다. 다시 해봐라. 착지가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친다. 소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세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완벽한 각도로 낙법을 시연했죠.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정확한 착지를 보여줬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낙법은 교과서 같았습니다. 각도도 완벽했고 착지도 안정적이었죠. 심지어 김중희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김중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누가 이걸 가르쳐줬냐? 소연은 정자세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하사 주제에 어디서 흉내냈냐?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김중희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하사라는 계급 때문에 깔보는 것이 분명했죠. 교육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정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스쳤죠. 마치 어머니를 닮은 강인함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중희는 소연의 반응이 없자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실력에 맞게 행동해라. 여군이 설치는 꼴 보기 싫다. 소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죠.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연도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생활관에 도착한 후에도 소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후임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소연은 혼자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연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투스타까지 진급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죠. 소연은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정비 시간에 소연은 사물함에서 그 낡은 군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군화였죠. 소연은 군화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한 부분 한 부분을 세심하게 손질했습니다. 군화혀 부분에 새겨진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민정수 투스타 저녁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군화를 신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소연은 군화를 닦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말이죠. 김중희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임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군화를 다시 사물함에 넣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소연은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중희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생활관에서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김중희와의 첫 충돌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후임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오히려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부대에는 실거리 사격 훈련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사격 훈련이었죠.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사격장으로 향하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사격할 때는 호흡이 가장 중요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숨을 멈춰야 정확도가 높아져. 사격장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앞에는 김중희가 서 있었죠. 오늘 사격 훈련도 김중희가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중희는 집합을 명령하며 사격 요령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와 조준법, 그리고 안전수칙들을 차례대로 알려줬죠. 설명이 끝나자 실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한 명씩 사격대에 올라가서 총을 쐈습니다. 대부분 표적에 맞추기는 했지만 정확도는 제각각이었죠. 김중희는 남자 병사들의 성적에는 관대했지만 여군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여군 하나 집중해서 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적중률을 높이겠나? 소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사격대에 올라가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총을 어깨에 고정하고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바라봤죠. 호흡을 고르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발을 쐈습니다. 시판 정중앙에 명중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발도 모두 시판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명중시키는 소연의 실력에 주변 병사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발을 모두 쏜 결과 소연은 완벽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발 모두 시판 정중앙에 명중했죠.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성적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중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의 실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죠. 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소연 하사, 전체 1등이다. 김중희가 억지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예의 바르게 경례하며 자리로 돌아갔죠. 사격 훈련이 모두 끝나고 집합이 있었습니다. 김중희는 오늘 훈련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연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박소연 하사가 1등을 했다. 하지만 여군이 이기면 남자들 자존심이 상하는데 말이야. 김중희의 말에 남자 병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굳어졌죠. 또다시 성별을 이유로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중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너희 엄마가 교관이라도 하셨냐? 아니면 어디서 특별히 배웠나? 김중희의 말에 소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죠.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선임 병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투스타 민정수 장군 딸이라던데요. 병장의 말은 작았지만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고참 병사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민정수는 군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성 장군까지 진급한 분이었죠. 강철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격하고 실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산 후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박소연 하사가 민정수 장군 딸이래. 진짜야? 그럼 엄청난 집안 아니야? 그래서 실력이 그렇게 좋았구나. 소연은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향했죠. 생활관에 도착한 후에도 소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러워했죠. 장군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었죠.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소연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후임들도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려 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딸로만 인식되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부대 상황실에는 이상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상황병이 급히 대대장에게 보고했죠. 대대장님, 긴급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특별인사 출입 예정 내일 오전 7시 보안 강화 및 출입 전면 통제라는 내용이었죠. 대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인사가 방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확인됐나?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 등급이 최상급입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정비해야 했죠. 한편 생활관에서는 소연이 다시 한번 어머니의 군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소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순간 자신이 추구하는 독립성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일 방문할 인사를 맞을 준비를 서둘렀죠. 하지만 정작 누가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방문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요? 하지만 소연은 추측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일은 분명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려온 긴급 공문 때문에 모든 부서가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죠. 대대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각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경계 근무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자 생활관이 부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상급자들이 직접 와서 점검을 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분대장의 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사들도 평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준비했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대 곳곳에서 정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하는 소리, 점검하는 소리, 그리고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까지 말이죠. 오전 6시 30분 부대 전체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 부대원은 7시까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라. 특별인사 방문으로 인해 이동을 제한한다. 방송이 울리자 부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나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죠. 소연도 후임들과 함께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부대 정문 쪽에서 우문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죠. 소연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색 SUV 5대가 일렬로 부대 정문에 정차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번호판이 없었고 창문은 진하게 썬팅되어 있어서 안을 볼 수 없었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문 초병들이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고 이어서 다른 차량들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량에서 내린 인물을 보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곧은 자세로 서 있는 여성이었죠. 비록 군복이 아니었지만 군인 특유의 품격과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소연의 어머니 예비역 투스타 민정수였습니다. 어머니의 뒤로는 2명의 여성이 더 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육군 참모총장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세와 표정을 하고 있었죠. 민정수는 정문에서 잠시 서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정문 초병이 급히 내무반으로 연락했습니다. 본부에 급히 보고드립니다. 특별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대대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대장은 급히 정복을 입고 정문으로 향했죠. 하지만 민정수 일행은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간부들이 허둥지둥 나와서 영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라서 더욱 당황했죠.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서 민정수에게 경례했습니다. 예비역 투스타 민정수 장군님이시죠? 저는 이 부대 부대장 김대령입니다. 민정수는 차분하게 답례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잠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민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인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부대장은 급히 본부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수 일행이 본부 건물로 들어가자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투스타라고 하던데? 여성 장군이었나 봐. 교육대대에서는 김중희가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소연과 관련해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설마 그 민정수 장군이? 김중희는 급히 선임들에게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만 확실했죠. 본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전 장교들을 불러 모았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회의실로 집합하라. 장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도 그중 한 명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예비역 투스타 민정수 장군님이 방문하셨다.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부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김중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박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로 소연이 민정수 장군의 딸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박소연 하사와 관련된 일일까요?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장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한편 면담실에서는 민정수가 부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정수의 말에 부대장은 긴장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했죠. 교육대대 훈련장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않았죠. 소연은 창가에 서서 본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심정으로 와 계신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왜 부대에 오신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일까요? 소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면담실에서는 중요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본부 면담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정수는 부대장 맞은편에 똑바로 앉아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익힌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부대장님, 이 부대에서 최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요? 민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딸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하사 말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돌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박소연이 정말로 민정수 장군의 딸이었습니다. 민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군대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로서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단호함도 느껴졌죠. 하지만 아이는 고집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의 다음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제 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민정수는 서류 몇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김중이라는 장교가 제 딸에게 한 말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부대장은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김중이가 소연에게 했던 모든 발언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사 주제에 어디서 배웠냐는 말, 여군이 설치는 꼴을 보기 싫다는 말, 그리고 엄마가 교관이냐는 조롱까지 말입니다. 민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실망이 동시에 드러났죠. 제 딸이 군인을 택한 이유가 누굴 엎드리게 하려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기본이 무너졌네요. 그 한마디에 면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민정수는 부대장의 사과를 받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기본 정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도 여성으로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민정수의 말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여성 군인이 드물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투스타까지 올라온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제 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정수는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중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 전체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민정수는 면담실을 나섰습니다. 부대장은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죠. 김중희는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부대장의 말에 김중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죠. 무슨 이유로 징계를 받는 건가요? 김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하 장병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성별 차별 발언이다. 부대장의 대답에 김중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흩어지면서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가 징계받는다더라. 민정수 장군 때문이래. 박소연 하사가 정말 장군 딸이었구나. 간부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참 장교들은 민정수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죠. 민정수 장군은 여성 최초로 투스타까지 진급한 분이야. 강철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 정말 대단한 분이지. 전투 실력도 뛰어났고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도 공정했다고 해. 젊은 장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놀라워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런 분의 딸이 우리 부대에 있었다니. 김중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알겠어. 오후 4시 민정수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 말은 모두 했고 필요한 조치도 요청했죠. 이제는 부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민정수는 떠나기 전에 잠시 교육대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딸 소연이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이 원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SUV들이 다시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수는 차에 타기 전에 부대장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량들이 떠나고 나자 부대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김중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에는 새로운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성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소연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소연이 원하는 방식이었죠. 저녁이 되자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민정수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김중희의 징계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대했고 어떤 이는 궁금한 듯 바라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소연은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함께 개인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죠. 후임들도 소연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등병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들 하사님을 다르게 보는 것 같고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체가 알려진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죠. 민수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김민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믿음직한 하사님이세요. 처음 입대했을 때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잖아요. 소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민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고마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한 장을 꺼내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죠. 다른 후임들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소연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불렀죠. 민수야, 이거 받아. 소연이 건넨 봉투에는 김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받았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적은 편지야. 지금 읽어도 되고 나중에 읽어도 돼.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였죠.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수에게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 너도 알겠지만 나는 민정수 장군의 딸이야. 처음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 아니,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았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민정수 장군의 딸로만 봤지, 박소연 자체로는 보지 않았어. 무엇을 해도 어머니와 비교당했고, 어머니 덕분이라는 말을 들었지. 그래서 군대에 올 때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이야.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한 번만이라도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 입대 후 어머니의 정체를 숨긴 것도 그 때문이야.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김중희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상했어.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부대에 오신 것을 알았을 때 솔직히 복잡했어.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 내가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너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나를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장군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박소연이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거고 더 많은 기대와 부담을 받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계속 나답게 살아갈 거야. 한 명의 하사로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고마워. 박소연 올림. 김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하사님. 소연은 김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소연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등병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사님은 처음부터 저희에게 좋은 선임이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고마워, 지훈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날 밤 생활관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소연과 후임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했죠.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김민수는 소연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선임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임들도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더욱 따르고 싶어졌죠. 부대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소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답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김중희 징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새로운 이중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를 똑같이 대했죠. 월요일 아침 부대장으로부터 특별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전 부대원이 참석하는 모범 시범 교육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시범을 맡을 사람으로 박소연 하사가 지명되었습니다.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전 부대원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사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으신 거네요. 김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모두 소연을 응원했죠.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볼게. 소연은 그 주 내내 시범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전투 기술의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익혔고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했죠. 후임들도 소연을 도와가며 함께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운동장에는 전 부대원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서 앉아 있었죠. 단상에는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소연은 준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죠.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보여주면 돼. 소연은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시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죠. 오늘은 박소연 하사가 전투기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연이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소연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범은 기본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턱걸이까지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죠. 특히 턱걸이에서는 연속 20개를 해내서 모든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시범은 전투기술이었습니다. 낙법, 돌기, 그리고 근접 전투 기술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여줬죠. 소연의 동작은 교과서 같았습니다. 각도도 완벽했고 속도도 적절했습니다. 마지막 시범은 종합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죠. 소연은 마치 실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모든 시범이 끝나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한 시범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단상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죠. 자신의 실력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뒤편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운동장 전체가 술렁였죠. 민정수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특유의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민정수는 조용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왔죠. 부대장이 급히 일어나서 경례했습니다. 예비역 투스타 민정수 장군님이십니다. 모든 장병들이 기립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는 소연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정수는 소연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하사박소연.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투스타 민정수의 딸이 아닌 하나의 군인으로 인정합니다. 민정수의 말에 운동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한 명의 군인으로 공식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당신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박소연 하사로 서십시오. 민정수는 소연에게 경례했습니다. 장군이 하사에게 경례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하지만 그것은 군인이 군인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소연도 답례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표정은 당당했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민정수는 다시 한번 소연을 바라본 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말했죠.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셨습니다.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과 정신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민정수의 말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연 하사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이런 정신으로 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연 개인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에 대한 박수였죠. 소연은 운동장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소연을 의심스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연을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후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선임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간부들도 소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장군의 딸이 아니라 실력 있는 하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도 소연에게 인사를 건넸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사님. 정말 멋있었어요. 소연은 모든 인사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민정수는 떠나기 전에 소연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했다, 소연아.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길을 걸어가거라. 민정수는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소연만의 군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운동장에서 소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아닌 박소연 하사로서 말이죠. 시범 교육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정수는 소연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조용히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딸이 스스로 증명해낸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부대 정문에서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수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딸 소연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무대가 될 것이었죠. 차가 출발하면서 민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도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수한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냈죠. 이제 딸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용차가 부대를 완전히 벗어나자 민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걱정은 여전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컸죠. 한편 부대에서는 저녁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이 소연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사님, 오늘 시범 정말 멋있었어요. 존경합니다, 하사님. 소연은 모든 인사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인사들이었죠. 생활관에 도착하자 후임들이 반겨줬습니다. 김민수가 가장 먼저 다가왔죠. 하사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선임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후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등병 박지훈이 말했죠. 처음부터 하사님은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소연은 후임들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소연을 있는 그대로 봐줬던 사람들이었죠.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이 소연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급식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분대의 병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사님, 다음 훈련도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하사님께 배우고 싶어요.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이지. 함께 열심히 하자. 소연의 대답에 병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소연은 단순한 선임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교육대대에 새로운 교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중희를 대신할 신임 중이었죠. 오전 8시 교육장에서 신임 교관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중이라는 이름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인상이 온화했죠. 이중이는 집합을 명령한 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중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중희의 말투는 김중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고 모든 병사를 동등하게 대하는 느낌이었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성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중희의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첫인상이었죠.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이중희는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소연 하사님이시죠? 어제 시범 잘 봤습니다. 이중희는 소연에게 먼저 격려했습니다. 중희가 하사에게 먼저 격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이중희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이중희는 모든 병사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여군들에게도 남자 병사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죠. 소연은 이중희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공정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후임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당연히 새로운 교관에 대한 것이었죠. 이중희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소연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 앞으로 훈련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오후 훈련에서는 전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중희는 소연에게 시범을 부탁했죠. 박소연 하사님, 낙법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소연은 기꺼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완벽한 낙법에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죠. 훌륭합니다. 모든 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희의 격려에 병사들이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해산할 때 이중희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후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를 했습니다. 사물함에서 어머니의 낡은 군화를 꺼내서 닦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민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사님, 그 군화는 뭔가 특별해 보여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으셨던 군화야. 나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어. 정말 멋있어요. 하사님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실 거예요. 소연은 군화끈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훈련은 실력으로, 나머지는 덤입니다. 이 말에는 소연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이나 출신보다는 실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는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소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소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죠. 내일부터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대는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